동양 남자와는 결혼하지 마라. 내 인생을 망칠 뿐이다. 이 말은 제 어머니가 저에게 했던 말입니다. 저는 리사라고 합니다. 한국에서 유학 온 태성을 만나 사랑에 빠졌고 많은 반대에도 불구하고 결혼했습니다. 그런데 5년 후 제 어머니는 자신의 전 재산을 제 남편에게 물려주겠다고 선언했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오늘 여러분께 들려드릴 이야기는 한국인의 효심과 진심이 국경과 인종의 장벽을 뛰어넘어 한 가족을 어떻게 변화시켰는지에 관한 것입니다. 캐나다에서 태어나고 자란 저는 한국 유학생 태성을 만나 사랑에 빠졌지만 제 가족, 특히 어머니는 그를 철저히 거부했습니다. 그러나 예상치 못한 위기 속에서 한국의 의료 시스템과 문화가 제 어머니의 편견을 깨뜨리고 마침내 그녀가 자신의 모든 재산을 제 남편에게 남기기로 결정한 감동적인 순간까지 이 모든 여정을 함께 들어보시겠습니까? 지금 바로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을 해주시고 제 이야기에 동행해주세요. 제 이름은 리사입니다. 캐나다 토론토에서 태어나고 자랐습니다. 평범한 대학생이었던 저는 언어학을 전공하며 다양한 언어와 문화에 관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특히 아시아 문화에 매료되어 한국어를 배우기 시작했죠. 그때 저는 제 인생을 바꿀 한 남자를 만났습니다. 그의 이름은 태성이었습니다. 한국에서 컴퓨터 공학을 공부하러 온 유학생이었죠. 우연히 대학 내 한국어 스터디 그룹에서 만나게 되었습니다. 태성은 한국어를 가르쳐주는 도우미 학생이었는데 그의 차분하고 친절한 모습에 저는 금방 마음을 빼앗겼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리사예요. 만나서 반가워요. 제가 서툰 한국어로 자기소개를 했을 때 태성은 따뜻한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한국어 발음이 정말 좋네요. 만나서 저도 반가워요. 우리는 자주 만나기 시작했습니다. 태성은 저에게 한국어를 가르쳐주고 저는 그에게 캐나다의 문화와 역사를 알려주었습니다. 함께 토론토의 거리를 걸으며 이야기를 나누고 서로의 꿈과 희망을 공유했습니다. 문화적 차이는 있었지만 우리는 그것을 뛰어넘어 서로를 이해하고 존중하게 되었습니다. 리사, 당신은 제가 만난 사람 중 가장 열정적이고 호기심 많은 사람이에요. 태성이 어느 날 말했습니다. 그 말에 저는 가슴이 따뜻해졌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관계가 깊어질수록 제 가족, 특히 어머니 마거릿의 반대가 심해졌습니다. 처음 태성을 제 가족에게 소개했을 때 어머니의 차가운 시선을 잊을 수 없습니다. 그녀는 태성과 거의 대화하지 않았고 그가 자리를 비웠을 때 저에게 속삭였습니다. 동양 남자와 결혼하면 내 인생 망칠 거야. 그들은 우리와 너무 달라. 문화도 가치관도 모두 다르다고. 그 말은 저를 깊이 상처 입혔습니다. 어머니는 항상 개방적이고 진보적인 가치관을 가진 사람이라고 생각했는데 이런 편견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이 충격이었습니다. 엄마, 태성은 정말 좋은 사람이에요. 한 번만 기회를 주세요. 저는 어머니에게 간곡히 부탁했지만 그녀는 완고했습니다. 내가 너보다 세상을 더 많이 봤어. 너는 아직 어려서 그 사람의 진짜 모습을 못 보는 거야. 그녀의 대답은 언제나 비슷했습니다. 어머니는 태성을 집에 들이려 하지도 않았습니다. 가족 모임이 있을 때면 언제나 태성은 초대받지 못했고 제가 그와 함께 있는 것을 알면 곧바로 불러들였습니다. 이런 상황은 저희 관계에 큰 스트레스를 주었습니다. 리사, 괜찮아요. 시간이 지나면 이해해 주실 거예요. 태성은 항상 저를 위로했지만 저는 그가 얼마나 상처받았는지 알 수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사랑은 깊어져 갔습니다. 대학 졸업을 앞둔 어느 날 태성은 저에게 프러포즈를 했습니다. 토론토의 작은 한 식당에서 그가 직접 요리한 김밥을 먹으며 그는 제게 반지를 내밀었습니다. 리사, 당신은 제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사람입니다. 함께 미래를 만들어가고 싶어요. 저와 결혼해 주시겠어요? 저는 망설임 없이 네. 라고 대답했습니다. 그 순간 저는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결혼 소식은 예상대로 제 가족, 특히 어머니에게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그녀는 저에게 그 결정을 후회하게 될 거야 라며 강하게 반대했습니다. 제 오빠와 남동생도 대부분 어머니의 편을 들었습니다. 그래도 우리는 결혼을 강행했습니다. 작은 결혼식이었지만 저희에게는 의미 있는 순간이었습니다. 태성의 부모님은 한국에서 비행기를 타고 오셨고 제 가족 중에서는 아버지와 남동생만이 참석했습니다. 어머니는 끝내 오지 않았습니다.
결혼 후 우리는 토론토 외곽의 작은 아파트에서 새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태성은 대학원 과정을 마치고 한국계 IT 기업의 캐나다 지사에 취직했고, 저는 대학에서 언어학을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의 삶은 바쁘지만 행복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마음 한구석에는 어머니와의 관계가 풀리지 않은 것이 걱정이었습니다. 저는 종종 어머니를 만나러 갔지만 태성은 언제나 집에 남아 있어야 했습니다. 그럴 때마다 집에 돌아오면 태성은 항상 어머님 건강은 어떠세요? 라고 물었고, 그의 진심 어린 걱정에 제 마음이 아팠습니다. 태성, 엄마가 아직도 우리 결혼을 인정하지 않아요. 시간이 필요할 것 같아요. 태성은 저를 안아주며 말했습니다. 괜찮아요. 언젠가는 이해해 주실 거예요. 우리가 진심으로 서로를 사랑한다는 것을, 그리고 제가 당신을 행복하게 해줄 수 있다는 것을 보여드리면 돼요. 그렇게 1년이 지났습니다. 우리의 결혼 생활은 여전히 행복했지만 어머니와의 관계는 여전히 냉랭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모든 것을 바꿀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그날은 평범한 일요일 아침이었습니다. 태성과 함께 아침 식사를 하고 있을 때 갑자기 전화가 울렸습니다. 아버지였습니다. 목소리가 떨리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리사, 엄마가 쓰러지셨어. 지금 병원에 계셔. 빨리 와.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우리는 서둘러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병원에 도착했을 때 아버지와 오빠, 남동생이 이미 와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중환자실에 있었고 의사는 심각한 표정으로 상태를 설명했습니다. 부인께서 심각한 심장 질환을 앓고 계십니다. 긴급 수술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우리 가족은 충격에 빠졌습니다. 더 큰 문제는 의료비였습니다. 캐나다의 의료 시스템은 기본 진료 외에는 많은 부분을 보험이 적용되지 않아 대부분의 비용을 사비로 부담해야 했습니다. 어머니의 경우 복잡한 심장 수술이 필요했고 그 비용은 상상을 초월했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이 돈을 마련해야 하지? 아버지는 망연자실한 표정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저는 눈물을 흘리며 태성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때 태성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한 가지 제안이 있습니다. 모두의 시선이 태성에게 향했습니다. 어머님을 한국으로 모시고 가서 치료받게 하는 건 어떨까요? 한국의 의료 시스템은 세계적으로 인정받고 있고 비용도 여기보다 훨씬 저렴합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아버지가 의심스러운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한국 병원이 그런 걸 해줄 수 있냐? 네, 제가 알아봤습니다. 한국의 병원 네트워크와 절약 시스템, 그리고 의료보험에 대해서요. 어머님의 상태로도 이송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오빠는 코웃음을 쳤습니다. 그게 가능할 리가 없어. 우리 엄마의 상태가 얼마나 심각한데? 태성은 침착하게 설명을 계속했습니다. 한국은 의료 관광으로 유명합니다. 많은 외국인들이 치료를 위해 한국을 찾고 있어요. 비용은 여기에 5분의 1 정도이고 의료 수준은 세계 최고입니다. 아버지와 오빠는 여전히 의심스러운 표정이었지만 저는 태성의 말에 희망을 느꼈습니다. 태성, 정말 가능할까요? 네, 가능합니다. 제가 모든 절차를 알아봤어요. 항공 이송부터 병원 예약, 통역 서비스까지 모두요. 우리는 어머니의 병실로 가서 이 제안을 전했습니다. 어머니는 의식이 있었지만 매우 약해 보였습니다. 태성의 제안을 듣자 그녀의 표정이 경직되었습니다. 실험실도 아니고 내 생명을 거기에 맡기란 말이냐? 어머니는 약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녀는 여전히 태성을 신뢰하지 않았고 한국에 대한 편견도 강했습니다. 그 상황은 태성에게도 커다란 감정적 갈등이었을 텐데 그는 끝까지 침착함을 잃지 않았습니다. 그는 어머니의 손을 조심스럽게 잡고 말했습니다. 어머님, 저를 믿어주세요. 한국의 의료 시스템은 세계 최고 수준입니다. 비용도 여기에 5분의 1 정도고요. 무엇보다 리사가 정말 걱정하고 있습니다. 제발 딱 한 번만 기회를 주세요. 어머니는 오랫동안 태성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여전히 의심이 있었지만 동시에 절박함도 느껴졌습니다. 딱 한 번만 믿어보겠다. 그녀가 마침내 말했습니다. 하지만 만약 뭔가 잘못되면 내가 책임져야 할 줄 알아. 그렇게 우리는 어머니를 한국으로 이송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의사의 허락을 받은 후 태성은 모든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그는 밤낮 없이 한국의 병원과 연락을 취하고 항공 이송을 준비했습니다. 저는 태성이 이렇게 헌신적으로 제 어머니를 위해 노력하는 모습에 깊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마침내 모든 준비가 끝나고 우리는 의료용 특수 비행기로 어머니를 한국으로 이송했습니다. 가족 모두가 함께했습니다. 비행기 안에서도 어머니의 상태는 안정적이었고 태성은 끊임없이 그녀의 상태를 확인했습니다. 한국에 도착하자마자 준비된 구급차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었고 어머니는 곧바로 서울의 대형 병원으로 이송되었습니다. 그곳에서의 첫인상은 놀라움의 연속이었습니다. 병원은 깨끗하고 현대적이었으며 의료진은 모두 영어를 유창하게 구사했습니다. 접수부터 진료까지 모든 과정이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의사들은 즉시 어머니의 상태를 평가했고 심장 전문의가 직접 찾아와 상세한 설명을 해주었습니다. 그는 영어로 유창하게 의사소통을 했고 컴퓨터 화면을 통해 어머니의 심장 상태를 시각적으로 보여주었습니다. 부인의 상태는 분명 심각하지만 우리가 해결할 수 있습니다. 내일 아침 첫 번째 수술로 예약해드리겠습니다. 의사의 확신에 찬 태도와 전문성은 우리 모두에게 안도감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견적서를 받았을 때 그 금액은 캐나다에서 들었던 것의 정말로 5분의 1 수준이었습니다. 이게 가능한 거야? 아버지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태성은 미소를 지으며 설명했습니다. 한국의 의료 시스템은 효율성을 극대화했고 정부의 지원도 있습니다. 그리고 의료 관광을 장려하기 위해 외국인들에게 특별 패키지도 제공하고 있어요. 그날 밤 우리는 병원 근처의 호텔에 머물렀습니다. 저는 태성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했습니다. 태성 정말 고마워요. 엄마를 위해 이렇게까지 해주다니. 태성은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당연한 일이에요. 어머님은 제 가족이니까요. 그리고 이것이 한국인의 효심입니다. 우리는 가족을 무엇보다 소중히 여기니까요. 다음 날 아침 어머니는 수술실로 들어갔고 우리는 초조하게 기다렸습니다. 몇 시간 후 의사가 나왔습니다. 수술은 성공적이었습니다. 부인의 상태는 안정적이며 회복 전망도 좋습니다. 우리 모두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고 기쁨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처음으로 아버지가 태성을 껴안았습니다. 고맙다, 아들. 어머니의 회복은 놀라울 정도로 빨랐습니다. 한국의 병원 시스템은 정말 효율적이었고 의료진은 항상 친절했습니다. 매일 아침 회진 때마다 의사는 상세한 설명을 해주었고 간호사들은 24시간 어머니를 돌봤습니다. 병원 식사도 특별했습니다. 일반적인 병원 음식이 아닌 영양사가 직접 설계한 한국 전통 음식이 제공되었습니다. 어머니는 처음에는 낯설어했지만 곧 그 맛에 반하게 되었습니다. 이게 병원 음식이라고? 레스토랑 음식보다 맛있는데? 어머니가 놀라워했습니다. 태성은 매일 병원에 함께 가서 통역을 도왔고 어머니가 필요한 것이 있는지 살폈습니다. 그는 심지어 한국 전통 약재로 만든 차를 가져와 어머니에게 대접했습니다. 이건 인삼차예요. 기력 회복에 좋습니다. 태성이 설명했습니다. 어머니는 처음에는 의심스럽게 바라보았지만 한 모금 마신 후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달콤하고 향이 좋네. 정말 몸이 따뜻해지는 것 같아. 시간이 지날수록 어머니의 태성을 바라보는 눈빛이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더 이상 차가움이나 의심이 아니라 점점 따뜻함과 감사함으로 변해갔습니다. 회복 중에 어머니는 병원 창문을 통해 서울의 풍경을 바라보곤 했습니다. 그녀는 고층 빌딩과 효율적인 대중교통, 깨끗한 거리를 보며 감탄했습니다. 여기가 정말 아시아야? 내가 상상했던 것과 완전히 달라. 태성은 기회가 될 때마다 한국 문화와 역사에 대해 설명해 주었습니다. 어머니는 점점 더 많은 질문을 하기 시작했고 한국에 대한 호기심을 숨기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의사는 어머니가 가벼운 산책을 시작해도 좋다고 허락했습니다. 태성은 병원 근처의 아름다운 공원으로 어머니를 모시고 갔습니다. 봄이었고 벚꽃이 만개한 공원은 마치 동화 속 세상 같았습니다. 이렇게 아름다운 곳이 있다니. 어머니는 감탄했습니다. 공원에서 산책하는 동안 우리는 우연히 한국의 전통 공연을 보게 되었습니다. 화려한 한복을 입은 무용수들이 우아한 동작으로 춤을 추고 전통 악기의 선율이 공기를 가득 채웠습니다. 어머니는 마치 어린아이처럼 호기심 가득한 눈으로 공연을 지켜보았습니다. 정말 아름답구나. 이런 문화적 자부심을 가질 수 있다니 부럽다. 그날 밤 병원으로 돌아온 어머니는 태성에게 말했습니다. 태성, 고마워. 네가 아니었다면 나는 이런 경험을 하지 못했을 거야. 그리고
그녀는 잠시 망설이다가 말을 이었습니다. 내가 너에 대해 오해했던 것 같아. 미안해. 태성은 따뜻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괜찮습니다, 어머님. 저도 처음에는 캐나다 문화에 적응하느라 힘들었으니까요. 서로 다른 문화를 이해하는 데는 시간이 필요한 것 같아요. 어머니의 건강은 나날이 좋아졌고 2주 후에는 병원에서 퇴원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의사는 최소 한 달은 더 한국에 머물며 정기검진을 받을 것을 권고했습니다. 우리는 서울 외곽의 조용한 아파트를 임대했고 태성의 친척들이 근처에 살고 있어 많은 도움을 주었습니다. 아파트에서의 생활은 어머니에게 한국 문화를 더 깊이 체험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태성의 이모는 매일 아침 전통 한식 아침을 준비해 주셨고 어머니는 그 맛에 완전히 매료되었습니다. 이렇게 아침부터 다양한 반찬을 먹다니 놀라워. 캐나다에서는 상상도 못할 일이야. 어머니는 김치와 된장찌개를 맛보며 말했습니다. 태성은 어머니를 위해 서울의 여러 명소를 소개해 주었습니다. 경복궁의 웅장함, 인사동의 전통적인 분위기, 남산타워에서 바라본 서울의 야경까지 어머니는 모든 것에 감탄했습니다. 특히 어머니를 감동시킨 것은 한국의 대중교통 시스템이었습니다. 이렇게 깨끗하고 효율적인 지하철은 본 적이 없어. 토론토의 지하철은 비교도 안 되는구나. 또한 한국의 인터넷 속도와 디지털 시스템도 어머니를 놀라게 했습니다. 스마트폰 하나로 대부분의 일상을 해결할 수 있는 환경에 그녀는 감탄을 금치 못했습니다. 이런 게 가능하다니 우리는 정말 뒤처져 있구나. 한국에서의 한 달은 어머니에게 단순한 치료 기간이 아닌 인생을 바꾸는 경험이 되었습니다. 그녀는 한국 문화에 대한 이해를 넓히고 더 중요하게는 태성에 대한 편견을 완전히 버리게 되었습니다. 어느 저녁 한강공원에서 산책을 하던 중 어머니는 저와 태성에게 마음을 열었습니다. 내가 얼마나 편협했는지 이제야 깨닫게 됐어. 태성, 너는 내가 만난 가장 성실하고 효심 깊은 사람이야. 리사가 너를 선택한 것은 정말 현명한 결정이었어. 그 말에 태성은 눈시울을 붉혔고 저는 감동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마침내 우리는 진정한 가족이 되었습니다. 한국에서의 마지막 날 우리는 태성의 부모님을 만났습니다. 그분들은 일부러 서울로 올라오셔서 어머니의 회복을 축하해 주셨습니다. 처음에는 언어 장벽 때문에 대화가 어려웠지만 태성의 통역과 함께 따뜻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태성의 어머니는 정성스럽게 준비한 한국 전통 음식을 대접해 주셨고 어머니는 그 맛과 정성에 감동했습니다. 식사 후 태성의 어머니는 작은 선물 상자를 건네주셨습니다. 이건 한국의 전통 부채예요. 오래도록 건강하시라는 의미를 담고 있답니다. 제 어머니는 그 선물을 받아들며 진심으로 감사를 표했습니다. 문화와 언어는 달랐지만 그 순간 두 어머니 사이에는 특별한 유대감이 형성되었습니다. 캐나다로 돌아가기 전날 밤 어머니는 저희에게 말했습니다. 이번 경험을 통해 많은 것을 배웠어. 다른 문화를 함부로 판단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 그리고 진정한 가족애가 무엇인지를. 태성, 네가 내 딸을 행복하게 해줄 것이라는 확신이 들어. 그리고 그녀는 태성의 손을 꼭 잡으며 덧붙였습니다. 이 은혜는 절대 못 잊을 거야. 언젠가 너에게 내 진심을 증명할 날이 올 거야. 그 말은 단순한 감사의 인사가 아니었습니다. 진심이었습니다. 캐나다로 돌아온 후 우리의 일상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어머니는 더 이상 태성을 멀리하지 않았고 오히려 그를 자신의 아들처럼 대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주말마다 우리를 저녁 식사에 초대했고 태성에게 한국 요리를 가르쳐 달라고 부탁하기도 했습니다. 태성, 이 김치 담그는 법 좀 알려줄래? 너무 맛있어서 직접 만들어 보고 싶어. 어머니는 한국 문화에 대한 관심도 계속 이어갔습니다. 그녀는 한국어 기초를 배우기 시작했고 한국 드라마를 즐겨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녀의 집에 가면 항상 한국 드라마가 텔레비전에서 나오고 있었습니다. 이 드라마 너무 재미있어. 한국 배우들이 이렇게 잘생기고 연기를 잘하는 줄 몰랐어. 어머니는 또한 자신의 친구들에게 한국 경험을 열정적으로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한국의 의료 시스템, 문화, 음식, 그리고 무엇보다 사람들의 따뜻함에 대해 자랑스럽게 이야기했습니다. 캐롤, 너도 한번 한국에 가봐야 해. 내가 생각했던 것과 완전히 달라. 서울은 뉴욕보다 현대적이고 사람들은 너무 친절해. 특히 놀라운 변화는 어머니가 이제 태성의 한국인 친구들과의 모임에도 기꺼이 참석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이전에는 아시아인들의 모임에 참석하는 것을 꺼렸던 그녀가
이제는 오히려 한국 음식을 가져와 모두에게 대접하곤 했습니다. 내가 직접 만든 김치찌개예요. 태성이 가르쳐준 대로 만들었어요. 맛있게 드세요. 이런 어머니의 변화는 우리 가족 전체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오빠와 남동생도 태성에게 마음을 열기 시작했고 가족 모임은 더 화목해졌습니다. 아버지는 태성에게 골프를 가르쳐 주겠다고 제안했고 오빠는 태성의 IT 지식에 감탄하며 자주 조언을 구했습니다. 그러나 가장 큰 변화는 어머니의 건강관리 방식이었습니다. 한국에서의 경험 후 그녀는 건강에 대한 접근 방식을 완전히 바꾸었습니다. 한국의 균형 잡힌 식습관을 따라하고 매일 아침 공원에서 산책을 하며 정기적으로 건강검진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에서 배운 게 많아. 건강은 약으로만 지키는 게 아니라 일상생활에서 관리하는 거라는 걸 깨달았어. 어머니의 건강은 나날이 좋아졌고 의사들도 그녀의 빠른 회복에 놀라워했습니다. 그녀는 이제 자신의 심장 수술 경험과 한국에서의 치료를 주변 사람들에게 자랑스럽게 이야기했습니다. 내 인생에서 가장 현명한 결정 중 하나였어. 한국의 의료 시스템은 정말 대단해. 그렇게 6개월이 지났습니다. 어느 날 어머니는 가족 회의를 소집했습니다. 그녀는 심각한 표정으로 우리를 바라보았습니다. 여러분, 중요한 결정을 내렸어요. 우리는 모두 긴장된 표정으로 그녀를 바라보았습니다. 내 심장 문제가 재발할 가능성이 있대요. 의사 선생님이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한국으로 이주하기로 결정했어요. 이 발표는 모두에게 충격이었습니다. 특히 아버지는 놀란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마거릿, 정말이야? 우리가 평생 살아온 곳을 떠나서? 어머니는 단호하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요. 한국의 의료 시스템이 나를 살렸고 그곳에서 받을 수 있는 케어가 여기보다 훨씬 좋아요. 게다가 난 그곳의 문화와 사람들을 정말 좋아하게 됐어요. 아버지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마침내 미소를 지었습니다. 당신이 그렇게 원한다면 나도 함께 갈게. 어차피 곧 은퇴할 참이었으니까. 어머니는 이어서 저와 태성을 바라보았습니다. 리사, 태성 너희도 함께 갔으면 해. 태성은 한국에서 더 좋은 기회를 얻을 수 있을 거고 리사, 너는 언어학자로서 한국어를 연구하는데 최적의 환경이 될 거야. 저는 태성을 바라보았고 그의 눈에서 기쁨을 읽을 수 있었습니다. 태성은 항상 고향에 대한 그리움이 있었고 이것은 그에게 꿈같은 제안이었습니다. 정말 그래도 될까요, 어머님? 태성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물론이지. 이제 너는 내 아들이야. 우리 가족이 함께 있는 게 중요해. 그렇게 우리는 한국으로의 이주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태성은 한국의 IT 기업들과 접촉했고 놀랍게도 그의 경력과 해외 경험을 높이 평가한 기업에서 좋은 조건의 제안을 받았습니다. 저는 서울의 대학에서 언어학 강의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얻었고 부모님은 서울 근교의 조용한 동네에 집을 마련했습니다. 한국으로 이주하기 전 어머니는 또 한 가지 놀라운 발표를 했습니다. 난 내 재산의 대부분을 태성에게 물려주기로 결정했어. 이 말에 우리 모두, 특히 태성은 완전히 충격을 받았습니다. 어머님, 그럴 필요 없습니다. 저는. 태성이 당황해서 말했지만 어머니는 그의 말을 가로막았습니다. 이건 내 결정이야. 네가 나를 살렸고 우리 가족에게 새로운 삶을 선물해 주었어. 이건 내 감사의 표시야. 어머니의 갑작스러운 발표 이후 가족 내에서는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오빠와 남동생은 명백히 불만을 표시했고 아버지도 혼란스러워했습니다. 엄마, 왜 갑자기 그런 결정을 내린 거예요? 가족이 아닌 사람에게 재산을 물려준다니요? 오빠가 화를 내며 물었습니다. 어머니는 평온한 표정으로 대답했습니다. 태성은 가족이야. 그는 나를 살렸고 가족의 진심이 무엇인지 보여줬어. 그는 내 아들이야. 하지만 엄마, 우리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우리도 엄마의 자식이잖아요. 남동생이 억울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어머니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너희에게도 일정 부분은 남길 거야. 하지만 대부분은 태성에게 갈 거야. 이건 내 결정이고 바꿀 수 없어. 가족 회의는 결국 언쟁으로 끝났고 오빠와 남동생은 화가 난 채 집을 나갔습니다. 아버지는 어머니의 결정을 존중한다고 했지만 그의 표정에서도 혼란이 읽혔습니다. 태성은 이 상황에 매우 당혹스러워했습니다. 그날 밤 우리 집으로 돌아온 후 그는 심각한 표정으로 저에게 말했습니다. 리사, 나는 어머님의 재산을 받을 수 없어요. 그건 옳지 않아요.
가족 간의 갈등을 만들고 싶지 않아요. 저는 태성의 손을 잡고 말했습니다. 당신의 마음은 이해해요. 하지만 엄마의 결정이니까 우선은 존중해주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시간을 두고 다시 이야기해봐요. 다음 날 태성은 일찍 일어나 어머니를 만나러 갔습니다. 그는 진지한 표정으로 어머니에게 말했습니다. 어머님, 어제 말씀하신 것에 대해 깊이 생각해봤습니다. 정말 감사하지만 저는 그 재산을 받을 수 없습니다. 어머니는 놀란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왜? 네가 그럴 자격이 있다고 생각해? 태성은 천천히 대답했습니다. 제가 어머님을 도운 것은 돈이나 재산을 바라고 한 일이 아닙니다. 저는 단지 리사의 어머니, 제 가족을 돕고 싶었을 뿐입니다. 그리고 그는 잠시 말을 멈추었다가 계속했습니다. 이 결정은 가족 간의 불화를 만들 수 있습니다. 저는 그런 상황을 원하지 않습니다. 어머니는 오랫동안 태성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깊은 감동이 서려 있었습니다. 태성, 네가 이런 사람이라는 걸 알았어. 하지만 내 결정은 변하지 않아. 네가 지금 받지 않더라도 언젠가 이 재산은 내 것이 될 거야. 태성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어머님의 마음은 충분히 이해합니다. 하지만 지금은 가족의 화합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시간을 두고 다시 이야기해 봅시다. 어머니는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어. 하지만 내 마음은 변하지 않을 거야. 그날 저녁 태성은 오빠와 남동생을 만나러 갔습니다. 그는 그들에게 자신의 입장을 설명하고 어머니의 재산을 받을 의향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나는 단지 어머님의 건강과 행복을 바랄 뿐이야. 재산 같은 건 중요하지 않아. 오빠는 처음에는 냉소적인 태도를 보였지만 태성의 진심 어린 말에 조금씩 마음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남동생도 태성의 진정성을 느끼고 조금은 미안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태성, 미안해. 우리가 너를 오해했던 것 같아. 남동생이 마침내 말했습니다. 태성은 미소를 지으며 손을 내밀었습니다. 괜찮아. 가족이니까. 그들은 서로의 손을 잡았고 그 순간 작은 화해가 이루어졌습니다. 한국으로 이주하기 전날 밤 우리는 가족 전체가 모여 저녁 식사를 했습니다. 어머니는 특별히 한국 음식을 준비했고 분위기는 화목했습니다. 태성의 노력 덕분에 가족 간의 긴장은 많이 풀어졌습니다. 식사 후 어머니는 다시 한번 자신의 결정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내 결정에 대해 다시 생각해봤어요. 태성의 말처럼 가족의 화합이 가장 중요해요. 하지만 내 마음은 변하지 않았어요. 태성은 내게 두 번째 삶을 선물해 주었고 나는 그에게 감사를 표하고 싶어요. 그녀는 잠시 말을 멈추고 우리 모두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래서 내 재산은 우리 가족 모두를 위한 신탁기금으로 전환할 거예요. 이 기금은 태성이 관리하게 될 거고 모든 가족 구성원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할 거예요. 특히 의료비나 교육비 같은 중요한 지출에 사용될 수 있어요. 이 새로운 제안에 모두가 동의했고 우리는 화합된 가족으로 한국에서의 새 삶을 시작할 준비를 마쳤습니다. 한국 서울에 도착한 첫날 우리는 모두 설렘과 기대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태성이 미리 알아본 서울 강남 지역의 넓은 아파트는 우리 가족 모두를 수용하기에 충분했고 현대적인 시설과 아름다운 전망을 갖추고 있었습니다. 와, 이게 정말 우리 집이야? 어머니는 넓은 창문을 통해 서울의 스카이라인을 바라보며 감탄했습니다. 태성은 자랑스럽게 미소를 지었습니다. 네, 어머님. 이제 이곳이 우리의 새로운 보금자리입니다. 처음 몇 주 동안 우리는 한국 생활에 적응하느라 바빴습니다. 언어 장벽은 분명 존재했지만 태성의 도움과 현지인들의 친절함 덕분에 점차 적응해 나갔습니다. 부모님은 한국어 수업을 듣기 시작했고 저는 대학에서의 강의를 준비했습니다. 태성은 새 직장에서 빠르게 인정받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해외 경험과 영어 실력은 국제 업무에서 큰 강점이 되었고 몇 개월 만에 그는 중요한 프로젝트를 맡게 되었습니다. 어머니의 건강은 계속해서 좋아졌습니다. 그녀는 정기적으로 병원을 방문했고 의사들은 그녀의 회복 상태에 매우 만족했습니다. 어머니는 매일 아침 근처 공원에서 태극권을 배우기 시작했고 현지 노인그룹에 가입하여 새로운 친구들도 사귀었습니다. 리사, 난 여기서 정말 행복해. 내가 더 일찍 한국에 오지 않은 게 후회될 정도야. 어느 날 어머니가 말했습니다. 아버지도 한국 생활에 빠르게 적응했습니다. 그는 은퇴 후 취미로 한국 요리를 배우기 시작했고 특히 김치 담그는 것에 푹 빠졌습니다.
그는 태성의 친척들과도 잘 지냈고 언어가 다름에도 불구하고 서로를 이해하는 방법을 찾아냈습니다. 저는 서울대학교에서 외국인을 위한 언어학 강의를 시작했습니다. 제 경험과 영어-한국어 이중 언어 능력은 학생들에게 큰 도움이 되었고 저는 교수로서의 새로운 역할에 만족했습니다. 우리 가족의 한국 생활은 예상보다 훨씬 순조롭게 진행되었습니다. 한국의 효율적인 대중교통, 안전한 거리, 맛있는 음식, 그리고 무엇보다 사람들의 따뜻함은 우리를 매일 놀라게 했습니다. 서울 근교의 아파트에서 시작된 우리의 새 생활은 하루하루가 소소한 발견의 연속이었습니다. 어머니는 아파트 단지 내 주민센터에서 열리는 한국어 강좌에 참여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인사말도 어려워했지만 몇 개월이 지나자 간단한 대화가 가능해졌습니다. 동네 시장에 가서 직접 물건을 고르고 값을 흥정하는 모습을 볼 때면 태성은 자랑스러운 미소를 짓곤 했습니다. 오늘은 아주머니가 배추 하나 더 서비스로 주셨어요. 어머니가 시장에서 돌아와 자랑스럽게 말했을 때 우리 모두는 박수를 쳐주었습니다. 아버지는 은퇴 후 예상치 못한 취미를 발견했습니다. 바로 한국 전통 도예였습니다. 우연히 방문한 인사동의 도예 공방에서 흙을 만지는 경험을 한 후 그는 매주 2번씩 수업을 들으러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삐뚤빼뚤한 컵이나 접시였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의 작품은 점점 정교해졌습니다. 마거릿, 이건 당신을 위한 차 잔이에요. 제 첫 작품 중에 가장 마음에 드는 것이죠. 아버지가 조심스럽게 만든 찻잔을 어머니에게 건넸을 때 어머니의 눈에는 감동의 눈물이 고였습니다. 태성은 회사에서 승진하여 팀장이 되었고 한국과 캐나다 사이의 비즈니스를 연결하는 중요한 역할을 맡게 되었습니다. 그의 경험과 언어 능력은 회사의 큰 자산이 되었고 동료들 사이에서도 존경을 받았습니다. 저는 대학에서의 강의를 통해 많은 학생들과 교류하며 보람을 느꼈습니다. 특히 한국어와 영어의 언어적 차이와 문화적 배경에 대한 연구는 학계에서도 주목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우리의 일상은 점차 한국적인 리듬을 타기 시작했습니다. 아침에는 근처 공원에서 가벼운 산책을, 주말에는 서울의 다양한 명소를 탐방하는 것이 습관이 되었습니다. 한국의 사계절을 경험하는 것도 새로운 즐거움이었습니다. 특히 벚꽃이 만개한 봄과 단풍이 물든 가을은 우리 모두에게 잊지 못할 추억을 선사했습니다. 어느 주말 우리는 태성의 고향인 부산을 방문했습니다. 푸른 바다와 활기찬 시장, 그리고 태성의 어린 시절 이야기를 들으며 우리는 더욱 가까워졌습니다. 여기서 자랐다니 정말 행운이었겠네요. 해운대 해변을 바라보며 어머니가 말했습니다. 태성은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네, 하지만 지금 가족과 함께 이곳에 있는 것이 더 큰 행운입니다. 한국 생활 1년이 지난 후 어머니의 건강은 완전히 회복되었습니다. 정기검진에서 의사는 더 이상 특별한 관리가 필요 없다고 말했고 이것은 우리 가족 모두에게 큰 기쁨이었습니다. 그 기쁨을 나누기 위해 어머니는 저녁 식사를 준비했습니다. 그녀는 직접 배운 한국 요리와 캐나다 요리를 혼합한 특별한 메뉴를 선보였습니다. 이건 내가 직접 만든 김치 파스타예요. 어떤가요? 어머니는 자랑스럽게 요리를 내놓았습니다. 우리 모두는 그 독특한 조합에 놀랐지만 맛은 예상외로 훌륭했습니다. 그 순간 우리는 두 문화가 어우러진 우리 가족의 모습을 요리에서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식사 후 어머니는 조용히 태성을 불러 테라스로 나갔습니다. 두 사람의 대화가 궁금했지만 저는 그들의 시간을 존중하며 기다렸습니다. 잠시 후 태성이 약간 충격받은 표정으로 돌아왔습니다. 무슨 일이에요? 저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태성은 잠시 말을 고르더니 대답했습니다. 어머님이 캐나다에 있는 재산의 상당 부분을 제 이름으로 바꾸셨대요. 어머니의 결정은 우리 모두에게 충격이었습니다. 태성은 특히 당혹스러워했고 오빠와 남동생에게도 미안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어머님, 왜 그런 결정을 하셨어요? 다음 날 아침 태성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어머니는 차분한 표정으로 대답했습니다. 태성, 네가 우리 가족에게 해준 일은 단순한 사위의 역할을 넘어서는 것이었어. 너는 내 생명을 구했고 우리 모두에게 새로운 삶을 선물해 주었어. 이건 내 감사의 표시야. 태성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하지만 어머님, 그건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가족이니까요. 돈이나 재산을 바라고 한 일이 아닙니다. 어머니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나도 알아. 그래서 더 그런 결정을 한 거야.
네가 재산을 바라지 않았기 때문에 너에게 줄 가치가 있다고 생각해. 태성은 깊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그날 저녁 그는 저에게 자신의 생각을 털어놓았습니다. 리사, 난 어머님의 재산을 받을 수 없어요. 그건 옳지 않아요. 오빠와 남동생에게도 미안하고. 저는 태성의 손을 잡고 말했습니다. 당신의 마음은 이해해요. 하지만 엄마의 결정이니까 우선은 존중해주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다음 날 태성은 일찍 일어나 오빠와 남동생에게 연락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입장을 설명하고 어머니의 재산을 자신이 관리하지만 결국 가족 모두를 위해 사용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처음에는 냉담했던 오빠도 태성의 진심을 느끼고 조금씩 마음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남동생 역시 태성의 진정성을 인정했습니다. 태성, 미안해. 우리가 너를 오해했던 것 같아. 남동생이 전화로 말했습니다. 며칠 후 태성은 어머니를 찾아가 자신의 결정을 전했습니다. 어머님, 정말 감사합니다. 하지만 저는 그 재산을 저 혼자 갖고 싶지 않습니다. 대신 제가 관리하되 우리 가족 모두를 위해 사용하고 싶습니다. 특히 어머님의 건강관리와 아버님의 노후, 그리고 리사의 형제들도 필요할 때 도울 수 있도록요. 어머니는 태성을 오랫동안 바라보았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감동과 자부심이 어려 있었습니다. 태성, 내가 이런 사람이라는 걸 알았어. 그래, 내 뜻대로 해. 하지만 법적으로는 내 이름으로 두는 게 좋을 것 같아. 나는 너를 완전히 신뢰하니까. 그렇게 태성은 어머니의 재산을 관리하게 되었고 그는 그 책임을 진지하게 받아들였습니다. 그는 투자와 재정 관리에 대해 공부하기 시작했고 가족의 미래를 위한 계획을 세웠습니다. 이 소식이 오빠와 남동생에게 전해졌을 때 그들은 처음으로 태성에게 진심 어린 감사를 표했습니다. 오빠는 심지어 태성에게 사업 파트너십을 제안했고 이것은 두 사람의 관계를 더욱 발전시키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어느 날 태성은 저에게 중요한 제안을 했습니다. 리사, 어머님의 재산 중 일부로 작은 한옥을 구입하는 건 어떨까요? 우리 부모님이 주말에 쉬실 수 있는 공간으로요. 저는 그 아이디어에 즉시 동의했고 우리는 서울 근교의 한적한 마을에 아름다운 한옥을 구입했습니다. 그곳은 현대적인 시설을 갖추면서도 전통적인 한국의 아름다움을 간직한 공간이었습니다. 부모님이 처음 한옥을 방문했을 때 그들의 표정은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기뻤습니다. 어머니는 마당의 매화나무 아래 앉아 행복한 눈물을 흘렸습니다. 이곳은 마치 꿈 같아. 내가 한국에서 이런 집을 갖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어. 아버지는 한옥의 목재 기둥을 감탄하며 만졌습니다. 이장인 정신은 정말 놀라워. 서양의 건축과는 완전히 다른 철학이 느껴져. 그 후로 부모님은 매주 주말마다 한옥에서 시간을 보냈고 어머니의 건강은 더욱 좋아졌습니다. 한옥의 마당에서 차를 마시며 사계절의 변화를 감상하는 것이 그들의 소소한 행복이 되었습니다. 태성이 어머니의 재산을 관리하게 된 것은 우리 가족에게 예상치 못한 축복이 되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재산의 이전이 아니라 가족 간의 신뢰와 사랑을 더욱 깊게 만드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한국에서의 생활이 2년째 접어들면서 우리는 완전히 이곳에 뿌리를 내리게 되었습니다. 어머니와 아버지는 이제 간단한 한국어로 일상 대화가 가능해졌고 이웃들과도 친밀한 관계를 맺었습니다. 특히 어머니는 단지 내 할머니들과 함께하는 댄스 동아리에 가입하여 한국의 트로트 음악에 맞춰 춤을 추는 것을 즐겼습니다. 리사, 한국에 오길 정말 잘했어. 내 인생에서 이렇게 활기찬 시간은 처음이야. 어느 날 어머니가 말했습니다. 태성은 회사에서 더 중요한 위치로 승진했고 저는 대학에서 정교수 자리를 제안받았습니다. 우리의 경력은 한국에서 더욱 빛을 발했고 이것은 우리에게 큰 자부심을 주었습니다. 어느 날 태성은 캐나다에서 중요한 소식을 받았습니다. 어머니 명의로 되어 있던 토론토의 집이 화재로 심하게 손상되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집은 거의 전소되었습니다. 태성은 즉시 캐나다로 떠나 상황을 처리하기로 했습니다. 보험 문제와 재산 관리를 위해 그의 직접적인 관리가 필요했습니다. 저는 학기 중이라 함께 갈 수 없었지만 태성은 혼자서도 모든 일을 잘 처리할 수 있다고 저를 안심시켰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모든 것을 해결하고 돌아올게요. 공항에서 태성이 말했습니다. 태성이 떠난 지 일주일 후 저는 어머니로부터 놀라운 전화를 받았습니다. 리사, 태성이 무슨 일을 했는지 알아? 그 아이가 보험금으로 새 집을 구입하는 대신에
그 돈을 모두 자선단체에 기부했어. 저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정말요? 왜요? 어머니는 태성과의 통화 내용을 전해주었습니다. 태성은 토론토에 집이 더 이상 필요하지 않다고 판단했고 보험금을 한국계 이민자들을 위한 의료 지원 프로그램에 기부했다고 합니다. 그는 이것이 어머니가 한국에서 받은 도움에 대한 보답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처음에는 당황스러웠지만 곧 태성의 결정이 얼마나 의미 있는지 깨달았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재산의 처분이 아니라 우리가 받은 축복을 다른 이들과 나누는 방법이었습니다. 태성이 한국으로 돌아왔을 때 가족 모두가 공항에서 그를 맞이했습니다. 어머니는 태성을 꼭 안아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태성, 네가 내 자식이라서 정말 자랑스러워. 네가 한 일은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의미 있는 일이야. 태성은 겸손하게 미소를 지었습니다. 어머님, 제가 한 일은 당연한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받은 축복을 나누는 것이 진정한 행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날 저녁, 우리는 가족 전체가 모여 특별한 저녁 식사를 했습니다. 분위기는 화목했고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식사 후 어머니는 조용히 목을 가다듬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제가 특별한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우리 모두 어머니를 주목했습니다. 제가 처음 태성을 만났을 때 저는 편견에 사로잡혀 있었어요. 다른 문화, 다른 인종이라는 이유로 그를 거부했죠. 하지만 지금 생각해보면 그건 제 인생에서 가장 큰 실수 중 하나였어요. 어머니의 눈에는 눈물이 고였습니다. 태성은 제게 두 번째 삶을 선물해 주었고 우리 가족에게 새로운 세계를 보여주었어요. 그는 돈이나 재산보다 훨씬 더 소중한 것을 가르쳐 주었죠. 바로 진정한 가족의 의미를요. 어머니는 태성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태성, 너는 내 아들이야. 혈연보다 더 강한 유대로 연결된 진정한 내 아들이야. 태성의 눈에도 눈물이 고였습니다. 오빠와 남동생도 감동한 표정으로 태성을 바라보았습니다. 어머님, 감사합니다. 저도 어머님을 진정한 어머니로 생각합니다. 태성이 감동에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 순간 우리는 혈연을 넘어선 진정한 가족의 의미를 깨달았습니다. 서로 다른 문화와 배경을 가졌지만 우리는 사랑과 존중으로 단단히 연결된 하나의 가족이었습니다. 3년이 지난 후 우리 가족은 한국에서의 생활에 완전히 적응했습니다. 어머니의 건강은 완전히 회복되었고 그녀는 이제 한국 문화의 열렬한 지지자가 되었습니다. 그녀는 심지어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블로그를 시작하여 한국의 의료 시스템과 문화에 대해 소개하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에서의 내 경험이 다른 사람들에게도 도움이 되면 좋겠어. 어머니는 블로그를 시작하며 말했습니다. 놀랍게도 그녀의 블로그는 점점 인기를 얻기 시작했고 특히 한국에 관심 있는 서양인들 사이에서 많은 독자를 확보했습니다. 어머니는 종종 한국의 의료 시스템이 어떻게 자신의 생명을 구했는지 그리고 한국 문화가 어떻게 자신의 삶을 변화시켰는지에 대해 글을 썼습니다. 아버지는 이제 한국 도예의 전문가가 되었고 작은 갤러리에서 자신의 작품을 전시하기도 했습니다. 그의 작품은 서양과 동양의 미학을 독특하게 결합한 것으로 주목받았고 몇몇 작품은 실제로 판매되기도 했습니다. 내가 이 나이에 새로운 재능을 발견할 줄 누가 알았겠어? 아버지는 자신의 첫 전시회에서 자랑스럽게 말했습니다. 태성과 저는 직업적으로도 안정을 찾았고 한국에서의 생활은 우리에게 많은 기회를 제공했습니다. 특히 태성은 회사에서 중역으로 승진하여 한국과 캐나다 사이의 비즈니스 관계를 발전시키는 중요한 역할을 맡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태성은 특별한 제안을 들고 집에 돌아왔습니다. 리사, 캐나다 지사를 설립하는 프로젝트를 맡게 되었어요. 우리가 토론토로 돌아가 1년 정도 지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 소식은 우리 가족에게 새로운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부모님은 처음에는 걱정했지만 우리가 돌아올 것이라는 약속에 안심했습니다. 걱정 마세요. 우리는 반드시 돌아올 거예요. 한국은 이제 우리의 진정한 집이니까요. 태성이 어머니에게 약속했습니다. 토론토로 떠나기 전날 밤 우리는 한옥에서 마지막 저녁 식사를 함께 했습니다. 달빛이 마당에 고요히 내리쬐는 가운데 우리는 지난 3년간의 추억을 나누었습니다. 생각해보면 정말 놀라운 여정이었어요. 어머니가 말했습니다. 처음 태성을 만났을 때 저는 그를 거부했어요. 하지만 지금은 그가 내 아들이자 우리 가족의 중심이 되었어요. 아버지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인생은 정말 예측할 수 없는 것 같아.
우리가 한국에서 이렇게 행복한 삶을 살게 될 줄 누가 알았겠어? 오빠와 남동생도 화상통화로 함께했습니다. 그들은 이제 태성을 진정한 형제로 받아들였고 서로의 사업에도 협력하고 있었습니다. 태성, 토론토에 오면 꼭 연락해. 우리가 안내할게. 오빠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식사가 끝난 후 어머니는 태성에게 작은 상자를 건넸습니다. 태성, 이건 내가 너에게 주는 특별한 선물이야. 태성이 상자를 열자 그 안에는 오래된 가족 반지가 들어있었습니다. 이 반지는 내 할머니로부터 대대로 내려온 가보야. 항상 맏아들에게 전해지는 것이었지. 이제 너에게 주고 싶어. 태성은 깊은 감동의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선물이 아니라 어머니가 그를 진정한 아들로 인정한다는 상징이었습니다. 어머님, 정말 감사합니다. 제가 이런 소중한 선물을 받을 자격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어머니는 태성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태성, 네가 우리 가족에게 준 것은 어떤 재산보다도 소중해. 너는 우리에게 새로운 삶과 문화, 그리고 진정한 가족의 의미를 가르쳐 주었어. 이 반지는 그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야. 다음 날 우리는 캐나다로 떠났습니다. 공항에서 부모님과 작별 인사를 나눌 때 우리 모두의 눈에는 눈물이 고였지만 그것은 슬픔의 눈물이 아니라 감사와 사랑의 눈물이었습니다. 토론토에 도착한 후 우리는 새로운 도전에 직면했지만 한국에서의 경험은 우리에게 강한 자신감을 주었습니다. 태성은 캐나다 지사 설립을 성공적으로 이끌었고 저는 토론토 대학에서 객원 교수로 활동하며 한국어와 한국 문화에 대한 강의를 진행했습니다. 놀랍게도 우리가 캐나다에 도착한 지 몇 개월 후 어머니와 아버지도 우리를 방문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들은 이제 한국과 캐나다를 오가며 두 문화의 장점을 모두 즐기는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이제 진정한 세계 시민이 된 것 같아. 토론토 공항에 도착한 어머니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1년 후 우리는 약속대로 한국으로 돌아왔습니다. 서울의 집으로 돌아왔을 때 그곳은 여전히 우리를 반겨주는 따뜻한 보금자리였습니다. 한국에서의 생활은 이제 우리 인생의 중심이 되었고 우리는 두 문화 사이에서 균형을 이루며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어느 평화로운 저녁 한옥의 마당에서 차를 마시며 태성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을 때 그는 문득 저에게 물었습니다. 리사, 우리의 이야기가 어떻게 여기까지 오게 되었는지 가끔 생각해 보세요? 저는 따뜻한 차를 한 모금 마시고 대답했습니다. 네, 정말 놀라운 여정이었어요. 처음 만났을 때 이렇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죠. 태성은 달빛 아래 빛나는 어머니의 가족 반지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가끔은 운명이라는 게 있는 것 같아요. 모든 어려움, 모든 도전이 결국은 우리를 여기로 이끌었으니까요. 그때 정원 문이 열리고 어머니와 아버지가 들어왔습니다. 그들은 동네 산책을 마치고 돌아온 참이었습니다. 무슨 심각한 대화를 하고 있는 거야? 어머니가 웃으며 물었습니다. 우리 이야기요. 어떻게 여기까지 왔는지에 대해서요. 제가 대답했습니다. 어머니는 우리 옆에 앉아 따뜻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건 정말 놀라운 이야기지. 나는 이제 그것을 두 번째 인생이라고 부르고 싶어. 두 번째 인생이요? 태성이 물었습니다. 그래. 어머니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한국에 오기 전의 삶과 이후의 삶은 완전히 달라. 마치 두 번째 인생을 선물 받은 것 같아. 아버지도 동의했습니다. 우리는 새로운 문화, 새로운 가치관, 그리고 무엇보다 진정한 가족의 의미를 배웠지. 그날 밤 우리는 오랫동안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처음 만났을 때의 어색함, 결혼을 반대했던 갈등, 어머니의 병과 한국에서의 치료, 그리고 그 이후 우리 가족이 어떻게 변화했는지에 대해서요. 다음 날 아침 태성은 어머니에게 특별한 제안을 했습니다. 어머님, 우리 이야기를 책으로 써보는 건 어떨까요? 어머님의 블로그에 있는 글들을 모아서 어떻게 서로 다른 문화가 하나의 가족이 될 수 있는지 보여주는 이야기로요. 어머니는 잠시 생각하더니 눈을 반짝이며 대답했습니다. 그거 정말 좋은 생각이구나. 내 경험이 다른 사람들에게도 도움이 될 수 있을 거야. 그렇게 어머니는 한국에서 찾은 두 번째 인생이라는 제목의 책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편견, 병, 한국에서의 치료 경험, 그리고 어떻게 한국 문화가 자신의 삶을 완전히 바꾸어 놓았는지에 대해 솔직하게 썼습니다. 놀랍게도 이 책은 출판 후 많은 사람들의 공감을 얻었습니다. 특히 국제결혼 가정이나 다문화 가정, 그리고 한국 의료 관광을 고려하는 사람들에게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어머니는 책의 수익금 대부분을 한국과 캐나다 사이의 문화교류 프로그램에 기부했습니다. 특히 의료 분야에서 두 나라가 서로 배울 수 있는 프로그램을 지원했죠. 시간이 흐르면서 우리 가족의 이야기는 더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졌고, 어머니는 종종 강연 요청을 받기도 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경험을 통해 문화적 편견을 극복하고 진정한 가족의 의미를 발견하는 것의 중요성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우리는 모두 다르지만 결국 같은 가치를 추구해요. 가족, 사랑, 존중, 이해. 이런 것들은 문화와 국경을 초월하는 보편적인 가치예요. 어머니는 강연에서 자주 이런 말을 했습니다. 5년이 지난 후 우리 가족은 더욱 단단해졌습니다. 오빠와 남동생도 자주 한국을 방문하게 되었고 그들도 한국 문화에 점점 더 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특히 남동생은 한국에서 창업 기회를 발견하고 서울에 작은 사무실을 열기도 했습니다. 태성과 저는 한국에서의 삶에 완전히 정착했고 우리는 양국의 문화적 다양성을 존중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때로는 어려움도 있지만 우리는 항상 서로를 지지하고 이해하려 노력합니다. 어느 날 저는 태성에게 물었습니다. 당신이 어머니의 재산을 물려받았을 때 정말로 돌려주려고 했나요? 태성은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했습니다. 네, 그랬어요. 저는 정말로 그 재산이 중요하지 않았어요. 제게 중요한 건 가족이었으니까요. 그래서 어머니가 당신을 더 신뢰하게 된 거군요. 제가 말했습니다. 태성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아마도요. 하지만 지금 생각해보면 그 재산은 단순한 돈이 아니었어요. 그것은 신뢰의 상징이었고 어머님이 저를 진정한 가족으로 받아들였다는 증거였죠. 우리는 정말 행운아예요. 제가 말했습니다. 네, 그래요. 태성이 동의했습니다. 우리는 두세 개의 장점을 모두 가질 수 있게 되었으니까요. 가을이 깊어가는 어느 날 우리 가족은 모두 한옥에 모였습니다. 단풍이 물든 정원은 마치 그림처럼 아름다웠고 우리는 함께 차를 마시며 평화로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어머니는 문득 태성의 손을 잡고 말했습니다. 태성, 네가 우리 가족의 일원이 된 것은 내 인생에서 가장 큰 축복 중 하나야. 태성의 눈에는 감동의 눈물이 맺혔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머님. 제게 두 번째 가족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때 아버지가 잔을 들어 올렸습니다. 우리 가족에게 건배. 서로 다른 문화, 서로 다른 배경을 가졌지만 우리는 하나의 가족이 되었어. 우리 모두 잔을 높이 들고 함께 외쳤습니다. 가족. 그 순간 저는 진정한 가족의 의미를 깨달았습니다. 그것은 혈연이나 같은 문화권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서로에 대한 이해와 존중, 그리고 무조건적인 사랑에서 오는 것이었습니다. 우리의 여정은 여전히 계속되고 있습니다. 새로운 도전과 경험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겠지만 우리는 이제 하나의 가족으로서 그 모든 것을 함께 헤쳐나갈 것입니다. 한국과 캐나다, 동양과 서양의 경계를 넘어 우리는 진정한 세계 시민으로서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가족의 이야기입니다. 편견을 극복하고 서로 다른 문화를 이해하며 진정한 가족의 의미를 발견한 이야기. 그리고 이 이야기는 계속 써내려가고 있습니다. 어머니가 종종 말하듯이 가족이란 피가 아니라 진심입니다. 저는 그 말의 의미를 누구보다 깊이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한국인의 정성과 효심은 국경을 넘어 가족의 의미를 다시 정의했습니다. 여러분도 이 이야기를 통해 진정한 가족의 의미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합니다. 문화와 인종의 차이를 넘어 우리는 모두 같은 인간이고 같은 가치를 추구하고 있으니까요. 이 사연이 감동적이었다면 좋아요와 구독,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들려주세요. 여러분이 경험한 진짜 가족은 어떤 모습이었나요? 여러분의 이야기도 함께 나누어 주세요. 그리고 기억하세요. 진정한 가족의 힘은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다는 것을. 한국의 따뜻한 정과 효심이 여러분의 가정에도 함께하기를 바랍니다.